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어떤 사람인가요? 일단 전 아니고요. 쿠팡에 뭘 담았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가족이랑 한 번이라도 해외여행 갔다 와본 거예요. 중산층이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 텐트가 있어요. 제가 사지는 않는데 이걸 내가 마음먹으면 뭐 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정도? 중산층, 중간 계층? 내가 오마카세 먹고 싶을 때 아무 데나 오마카세 먹을 수 있는 사람? 요즘 인터넷에 한창 떠도는 중산층의 기준도 가져와 봤습니다. 부채 없는 30평 이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2000cc급 중형차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금액을 1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나요?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니나요?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이 한때는 수저계급론으로 누가 금수저냐, 누가 흑수저냐를 감별하던 우리가 이제는 누가 중산층이냐 분류해내고 있어요. 잠깐! 일단 중산층이 정확히 누굴까요? 금수저부터 중산층까지 사람들은 뭘 그리 분류해내려고 하는 걸까요? 사회가 정의하는 중산층은 뭘까요? 중산층의 어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중간 정도의 소득 또는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에서 아주 어렵지도 않고 아주 넉넉하지도 않은 보통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근데 전 세계가 동의하는 중산층의 아주 절대적인 기준은 또 없어요. 그래서 중산층 기준이 더 여러 버전이 나오는 것 같은데 먼저 우리가 잘 아는 OECD가 정의하는 중산층을 찾아볼까요? OECD가 정의하는 중산층은 이 중위소득, 그러니까 가장 가운데에 있는 소득을 중심으로 75%에서 200% 사이에 있는 이 소득을 중산층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통계청 같은 경우에는 이 중위소득의 50%에서 150%를 버는 소득 집단을 중산층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소득이 3배 정도 차이가 나도 나도 중산층이야, 나도 중산층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중산층이어도 소득 차가 커서 그런 걸까요? 작년에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가 성인 1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게 있어요. 이 결과를 보면 중산층 응답자 중에 절반에 가까운 45.6%가 나는 중산층 아니야, 나는 하위층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중산층 응답자가 생각하는 한국형 중산층은 뭐였느냐? 4인 가구 기준 소득 월 686만 원, 그리고 소비는 월 427만 원을 쓰고 순자산은 9억 4천만 원, 부동산은 8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이고요. 좀 높죠? 기준이 높아 보이죠? 소득이 월 686만 원이요. 상위 24%의 소득이라고 하니까 중산층을 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준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사회가 보는 중산층은 이런 모습인데 이 영상 보는 듣동러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30대 1인 가구 많지 않나요? 조사 결과를 좀 더 들여다보니까요. 특히 30대 1인 가구에서 유독 나는 중산층 아니야, 나는 하위층이야 이런 좀 빈곤감이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30대 1인 가구가 딱 좋은 것 같은데 연구소가 분석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저는 일정 부분 수긍이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의 문제였던 거죠. 소득 기준만으로는 나는 중산층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느낀 거예요. 그것보다는 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이 나의 계층 인식에 더 영향을 미쳤던 거죠. 내가 생각하는 중산층은 지금의 내 모습보다는 훨씬 여유롭고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내가 왜 중산층이야? 월급 그거 받는다는 이유로? 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뭐 주위 좀만 돌아봐도 뭐 다들 차도 있고 해외여행도 마음껏 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중산층 아닌가요? 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이 통계청이나 OECD가 정의하는 중산층보다 훨씬 기준이 높을까요? 나름 현대사 맥락을 보면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에도 나오거든요. 이 특권 중산층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외환위기 이전인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과거 한국에서 중산층은 가난에서 이제 막 벗어나서 경제적으로 여유를 찾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도 이제 살 만큼 산다 라고 느낄 때의 사회적 위치를 대변하는 개념이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보면은 한국 경제가 정말 쭉쭉 고도 성장하던 시기잖아요. 당시에는 나는 이제 가난에서 막 벗어나서 난 이제 정말 성장할 일만 남았어. 이런 중산층이라는 감각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거죠.
그래서 당시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실시한 조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중산층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고 체면 칠해할 만큼 사회적인 교제도 하며 여름 휴가엔 가족 바캉스도 다녀올 수 있고 문화적인 생활도 어느 정도 즐기고 있는 이들,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이 현대사를 다시 돌아보면은 우리가 90년대 말에 IMF 외환위기 그리고 그 이후에 금융위기까지 뭔가 그때만큼의 뚜렷한 성장을 현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다 같이 성장하는 느낌보다는 이 신자유주의, 능력주의 사회에서 각자의 파이를 갖고 경쟁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양극화는 당연히 더 심화됐고요. 그리고 20여 년 사이에요. 이 중산층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소위 상류 중산층이 등장한 거죠. 하지만 이들을 제외하고 다수의 중산층은 언제든 삐끗하면 하위층이 될 수 있다는 불안도 항상 갖게 됩니다. 우리가 중산층 하면 떠올리던 그 이미지는 상류 중산층들이 이미 다 가져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짤도 있더라고요. 일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나면 부자, 일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면 중산층, 일 안 하면 재산이 줄어들 때 서민이고 일해도 재산이 줄어들면 빈곤층이다, 이런 짤도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냥 부자 아닌가? 이런 생각 드네요. 어쨌든 지금 20, 30대는 태어난 후에 이 시대를 정통으로 맞은 세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세습 중산층이라는 말도 생겼어요. 어떤 취업으로든 자산으로든 중산층에 진입하는 문은 사실 점점 좁아지고 있고 그 진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미 중산층에 속해 있는 부모의 재정적 또는 사회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졌다라는 거죠. 이런 세습 중산층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부모 세대는 중산층 맞는데요. 저는 중산층 아닌 것 같아요. 이 한국형 중산층,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상류 중산층은 금수저 있잖아요. 그런 금수저처럼 태어났을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게 아니라 어떤 노력과 운으로 이룩한, 한마디로 경쟁에서 승리한 중산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될 수도 있었던,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될 수도 있었던 중산층이었던 거죠. 누가 중산층이냐 아니냐를 분류하는 그 기저에는 이런 여러 가지 불안정한 현 상황에 대한 분노와 자조가 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사회학자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회가 불안해질수록 공격적인 방식으로 불행을 말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나만 이런 거 아니잖아. 다들 잘 사나? 나만 불안한 거 아니잖아. 이런 위안을 받고 싶은 거죠. 아무튼 이 누가 중산층이냐에 대한 의문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갖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에서도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워싱턴 타임즈가 2003년에 중산층은 누구인가? 라는 기사를 냈더라고요. What is middle class? 이게 제목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중산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각종 청구서에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이 있지만 퇴근 후에 피자 한 판을 사거나 영화를 관람하는 거, 국제전화를 거는 일에 대해서 생각 없이 소비할 수만은 없는 사람들. 약간의 투자는 하지만 이런 삶을 위해선 각각의 급여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통계가 말하는 중산층은 실제 살고 있는 중산층의 삶의 방식을 100% 담아낼 수 없다라고 덧붙여요.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은퇴 후 노후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통계에는 담기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실제 삶에는 반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이 누구인지, 나는 중산층인지 아닌지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아무튼 신자유주의 시대, 능력주의 사회라고 불리는 요즘에 우린 특히나 나와 타인의 자격에 대해서 많이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자격이 돼? 그럴 급이 돼? 이런 말들이요. 중산층 논란이든 금수저 논란이든 급을 나누고 어떤 경제적 가치로만 스스로의 가치와 자격을 긋는 느낌이라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한데요. 찾아보니까 중산층 기준이 진짜 다양하게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KDI에서는요, 2009년에 낸 자료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었니? 라고 물으면 빈곤층이고 맛있게 먹었니? 라고 묻는다면 중산층이다. 빈곤층은 현재를 중시하지만 중산층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많다라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1970년대 초에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은요, 프랑스 중산층이 가져야 할 삶의 질 5가지를 제시하는데요. 그 목록이 꽤 구체적이고 흥미로워요.
폭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하기 위한 외국어 구사 능력, 직접 즐길 줄 아는 스포츠, 정서적 여유를 위해 다룰 줄 아는 악기, 나만의 특별한 요리, 그리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나눔과 사회 참여. 이 밖에도 또 굉장히 다양하게 중산층을 정의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은 누가 땅땅땅 중산층은 이래야 합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 같죠? 이 중산층의 정의를 돈, 그러니까 어떤 소득 기준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나 방식 뭐 이렇게 좀 더 열어놓고 넓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남은 이야기는 댓글로 마저 하러 갈까요?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라가 습관이 됩니다.